네, 다음으로 그 사단법인 아이들 세상 한방울 모습 오창종 대표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아동 그룹홈의 현황과 보호 아동의 상황에 대해서 시점에 대해서 보고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앞서서 서두에 신정창 회장님이나 방영탁 회장님, 그다음에 김효섭 원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번 아동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른 어떤 정책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현장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 수용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고요. 특히 현장에 있어서 종사자나 그리고 현재 입소된 아동들의 권리나 인권에 대한 그리고 입소된 아동들에 대한 의견을 조금 더 청취해 줬으면 이 정책이 좀 더 좀 잘 만들어지는 정책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어린이 도로교통법 경과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어린이 통합버스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통합버스 관련 법령 위반 시 체제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포됨에 따라 아동그룹홈 차량 운행 시 동승자를 태우고 운행해야 함은 물론 또한 아동그룹홈에서 운행하는 차량도 통합버스로 구분되어 어린이 통합버스 운전자 교육 그리고 차량 도세, 경광 등 설치를 해야 된다라는 개정이 이번에 이루어졌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 현장에서는 이 부분을 봤을 때에 상당한 어려움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앞서서 김효세 원장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현재 각 시설에서 차량 운행하고 있는 차량에서 과연 그 차량으로 아동들을 통학버스용으로 이용하는 횟수가 그렇게 많을까라는 의문점은 한번 가져보게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거의 어린이 유치원 같은 경우는 어린이 그 차량을 이용하기 때문에 저희 시설 내 차량을 이용하기보다는 어린이 차량을 이용하고 있고요. 초등학교 학생들 아이들 같은 경우는 거의 도보로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 경광등을 설치하고 어린이 통합버스 운전자 교육을 입소하고 이 개정에 과연 우리 시설에 있는 종사자나 아동들이 과연 이해할 수 있을까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현재 저희 그룹홈 협의회 회원 기관들의 차량에 대한 조사를 보게 되면 205개소 중에 통학 차량 112대 차량이 이번 법 규정이 개정이 된다면 112대 차량이 개조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이거는 승합 차량에 대한 부분인 거고요. 경차, 중형차 없는 경우도 있지만 거의 시설에서 운영하고 있는 차량을 개조를 했을 때에 과연 이 부분이 과연 가능할 수 있을까, 수용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점을 갖습니다. 그러면서 다음과 같이 세 가지에 대한 문제점을 먼저 한번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종사자 3인, 현재 우리가 종사자 3인이 근무하고 있는 형태에서 평균 2인이 근무하는 아동 그룹홈에 통합버스 운전자와 동승자 포함하여 2명이 탑승하는 경우 과연 시설 내에 있는 아동들은 누가 보호할 수 있는지, 보호할 수 있는 종사자가 없다라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아동 공동생활 가정 아동들이 대부분 대중교통 또는 도보로 통학하고 일부 교육청 지원 통학 차량을 이용해 통학 중이므로 시설 차량을 일부 통학버스로 적용해 운전자와 동승자로 탑승하게 하고 법적 요건에 맞게 개조하게 하는 것은 저희 시설 현재 우리 그룹홈 현 상황하고는 맞지 않는 부분이 있음을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통학버스로 튜닝하는 경우 저희가 살고 있는 현재 시설로 이용하고 있는 곳이 대한가정, 정부에서 대한가정 탈시설화로 만들어지면서 빌라나 아파트 아니면 공공주택 내에 저희 시설들이 위치하고 있는데 과연 그 위치에 그 차량들을 주차를 했을 경우에 그 주위에 있는 친구들이나 아니면 그 같이 학교를 통학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고 또 같이 이렇게 어울리고 생활하는 이런 친구들도 있는데 그런 친구들을 과연 봤을 때 어떻게 볼까? 그런 낙인감을 부추길 수 있는 소지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이 조금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도 노란 차에다가 모금의 로고가 찍혀 있고 차량에다가 시설 이름이 게재되는 경우가 있어서 이것 또한도 아이들이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거기에 경광등 설치에다가 기타 여러 가지의 도색이 되어 있는 부분이 가만히 된다면 과연 같이 생활하고 있는 입소된 아동들에게 줄 수 있는 정서적인 아픔이
상당히 크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세 번째로는 이런 부분들이 받아진다고 하더라도 현재 시설 차량에 대한 투닝, 그 비용, 시설의 재원적인 마련이나 3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추가적인 비용이 들어가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재원적인 마련은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염려스러움이 조금 남아져 있고요. 아동그룹홈 보호아동의 심리 정서적 특성에 대한 부분을 보기 전에 저희 시설에 있는 초등학교 아이들에게 이번 통학 차량 개조에 따른 그 부분을 한번 저희가 의견을 한번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저희 아이들이 초등학교 아이들은 어떻게 대답했냐면 내가 다니는 학교 앞에 우리의 노란 차가 있어서 선생님들이 나를 부르거나 내가 노란 차를 타게 되는 상황이면 민망할 것 같다. 그리고 밖에서 차 안이 보이고 차 안에서도 밖이 보여서 내가 그 차를 타고 있을 때 사람들을 나를 쳐다보고 있어서 싫다. 학교 주변, 집 주변이어서 친구들이나 아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니까 색도 노란색이라서 어린이집 차량으로 생각하고 공동 모금회라고 기관 이름이라도 써 있어서 사람들이 보는 시각이 너무 싫다. 우리로 보이는 우리의 모습을 사람들이 신기하게 볼 것 같아서 그런 시각이 싫다. 차를 봤을 때 유치원 차량 느낌이어서 친구들이랑 있을 때 노란 차를 타게 되면 친구들이 물어보는 질문이 싫고 사람들이 우리를 쳐다보는 게 싫다. 차라리 안 보이게 썬팅을 했으면 좋겠다. 라는 게 지금 저희 초등학교 아이들의 의견이었거든요. 그만큼 저희 그 다음에 발표되는 아동그룹홈 보호아동의 심정서적 특성을 보게 되면 표 1-1을 한번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부모님과 단절되어서 들어오는 경우, 그리고 친형제와 떨어져서 거주하는 경우, 부모님 중 한 명이 사망해서 입소되는 경우, 부모님 모두가 사망이 돼서 시설에 입소되는 경우, 그 다음에 이혼이나 별거, 실직, 사업 실패, 그 다음에 교도소 수감, 알코올 중독, 가출, 질병, 약물 중독, 아버지 어머니의 학대, 구타 등으로 저희가 입소되는 아동들이거든요. 이 아동들이 처음에 입소되기 전부터 정서적인 부분이나 심리적인 부분에서 여러 가지 아픔을 겪고 있는 아이들인데 이런 차량 통학에 대한 부분까지에 대한 더 정서적인 아픔을 준다면 외적인 부분에서는 안전을 말하고는 있지만 정서적인 부분에서는 과연 이 아이들에게 안전을 말하고 있을까라고 의문점을 가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입소 전에 학대받은 경험이 표 -2를 보게 되면 보호자의 구타나 성폭력, 흉기 사용, 꾸지움, 물리적 방어, 이류적 방언으로 학대의 경험이 들어오기 전부터 상당히 높게 돼 있습니다. 그만큼 방어 기제라든지 그 다음에 주위로부터 사람들로부터의 어떤 자기에 대한 좀 방어, 보이고 싶지 않은 어떤 방어 기제가 상당히 높은 아이들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그룹홈 생활 공개 여부에 대한 아이들의 설문조사를 했을 때도 표 -3 보게 되면 자기들이 현재 시설에 입소되어 있거나 이런 부분을 공개하고 싶지 않다는 아이들이 대부분입니다. 50% 이상이 넘어요. 그만큼 자기들이 현재 시설에 있는 부분에 있어서 그거를 공개하거나 친구들에게 말하지 않고 있고요. 또 반면에 시설에 입소된 아동들을 보게 되면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아니면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보면 얘가 과연 시설에 입소된 아동인가 선생님 외에는 친구들이나 기타 여러 선생님들은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만큼 아이들이 시설에 대해 입소되어 있다는 사실을 숨기고 되어 있고 공개적으로 누군가에게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는 꺼림을 갖고 있는 시점에 이런 노란 차로 도색이 되어 있는 차를 타게 되면 과연 그 아이들에 대한 들어오는 모멸감이라는 부분은 상당히 클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룹홈 입소 학교 또는 학원에서 경험한 일 표 -14를 보시게 되면 이 아이들은 따돌림이나 아니면 놀림, 그런 협박, 위협 속에서 살았던 아이들이라서 과연 그런 노란 차를 탔을 때에 오는 그런 부분에 자기 신체에 대한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알림에 대한 부분들이 좀 더 좀 숨기고 싶은 부분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과 같이 저는 좀 4가지로 좀 제안을 좀 하고 싶은 부분이 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아까 서두에도 문제점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동 그룹홈 입소 아동 대부분이 도보로 현재 학교를 통학하고 있습니다. 기타 학원 이용 시 교육청 차량을 이용하고 있고요.
어린이 통합복수 적용 범위에 그룹홈이 적용되는 것은 취지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뭐 어린이 유치원 또한도 어린이 통합버스를 이용하고 있고 학교 같은 경우는 거의 도보로 이용하고 있고 급한 경우에는 일반 가정의 아이들처럼 일반 가정의 차로 이렇게 학교까지 통학을 해주고는 있지만 이렇게 노란 버스로 통학을 했을 경우에 과연 그 아이들에게 올 수 있는 모멸감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저희 그룹홈하고는 취지에 맞지 않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로는 동승자 1인 탑승 또한 그룹홈 시설의 근무 형태나 운영에 따른 배치하기란 너무 어려운 현실입니다. 그리고 저희 그런 차를 운전하시는 저희 시설차를 운전하시는 저희 선생님들에게 여쭤보면 노란 차로 개조가 됐을 때에 뭐 서두에 참고 자료를 올렸지만 법적인 그런 법칙금이 상당히 높습니다. 과연 그것까지 감안하면서 운전을 할까라는 점에 뒀을 때 운전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되더라고요. 운전하시는 분들이. 그런 부분을 전해드렸을 때 과연 운전하는 동승자나 운전하는 운전자나 과연 그 차를 운전할 수 있을까? 이거는 저희 그룹보험 현실하고는 좀 맞지 않는 부분들이 좀 많고요. 저희 시설 차량 이용에 있어서 대부분이 저희 시설들은 문화 캠프나 아니면 뭐 가족 수련회나 아니면 역사 문화 탐방이라든지 이런 쪽의 이용을 위해서 차량을 이용하지 과연 통학을 위한 차량은 퍼센트에는 많이 들어가지 않음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통학버스 튜닝 노란색 차량은 성장기 입소 아동들에게 낙인 효과를 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특히 현재 저희 입소 아동들이 학대 피해 아동들의 입소율이 가장 높습니다. 이런 아동들에게 과연 낙인 효과로 줄 수 있는 부분이 높지 않을까. 그리고 어린이 통합버스 적용 범위에 그룹홈이 적용되는 것은 결코 취지에 맞지 않다라고 저희들은 현장에서는 지금 많은 종사자나 그리고 아이들은 지금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현장에서 기존 차량의 튜닝 비용, 과연 이 재정 부담하기란 쉬운 부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시설의 여러 가지 아동들에 대한 프로그램이나 시설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뭐 급여나 인건비 이런 재정적인 안정화하기도 참 어려운 부분에 어린이 통학버스 차량의 개조 비용으로 사용되는 예산에 대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부담감이 시설마다 있다라는 사실 좀 염두에서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뒤에 나와 있는 이번에 뭐 바뀌어 있는 도로교통법 어린이 준수 사항에 대한 처벌 기준을 보시게 되면 과연 이 처벌 기준이 과연 우리 그룹홈의 시설 차량을 운행하고 있는 뭐 종사자나 시설장님들에게 과연 맞는 것일까라는 의문점은 다시 한번 가지면서 저희 발표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표님 감사합니다. 혹시 소리 들리시나요? 네네. 지금 제가 그 줌 상태가 약간 안 좋아가지고 마이크가 꺼졌다 켜졌다 이런 상황이 있어서 네,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그 그룹홈 현장의 상황을 잘 설명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예, 그 규모가 좀 상대적으로 큰 이제 시설하고 좀 다르게 그룹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규모가 좋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금 도로교통법에서 요구하고 있는 뭐 동성자 의무 규정이나 이런 것들을 충족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아이들에게 미치는 심리적인 정서적인 부분에 대한 부정적 영향 그리고 이런 것들도 말씀해 주셨고요. 현실적으로 또 튜닝 비용이나 이런 비용적 측면까지도 같이 묶어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